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청춘을 응원하는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입던 바지나 치마가 허리에서 꽉 껴서 숨쉬기 힘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는 젊었을 때 그래도 허리 하나는 개미허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튜브를 하나 끼고 사는 것 같아요. 밥을 굶어봐도 얼굴살만 헬쑥하게 빠지고 뱃살은 요지부동이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괜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똑같은 하소연을 해요. 이놈의 뱃살 나이살이라 그런지 절대 안 빠져.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하고요. 나이살이라는 말 정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말이죠. 마치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제가 이 지긋지긋한 뱃살이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공격하고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아주 위험한 독소 공장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나이살이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찌는지, 그리고 이 뱃살, 특히 배 속 깊숙이 숨어있는 내장 지방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굶거나 무리하는 위험한 다이어트가 아닌 우리 5070 세대의 몸에 딱 맞는 아주 건강하고 효과적인 뱃살 관리 맞춤 전략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뱃살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이 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이에요. 손으로 배를 잡았을 때 부드럽게 잡히는 살이 바로 이 피하지방입니다. 주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죠. 보기에는 싫을 수 있지만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 비교적 착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녀석, 내장지방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뱃속 깊숙한 곳, 위나 간, 장 같은 내장들 사이에 기름때처럼 잔뜩 끼어있는 지방이에요.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온 마른 비만인 분들이 바로 이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죠. 이 내장지방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이 지방세포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장기처럼 활동하면서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염증 물질과 독소를 24시간 내내 뿜어내는 아주 활발한 독소 공장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무단으로 침입한 불법 공장 같아요. 밤낮 없이 매연과 폐수를 뿜어내서 우리 몸이라는 깨끗한 강물을 오염시키는 거죠.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압과 혈당을 올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키웁니다. 간에 쌓이면 지방간, 췌장의 기능을 방해해서 당뇨병을 부르고 혈압을 올려 심장을 힘들게 합니다. 즉, 내장지방이 많다는 것은 내 배 속에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염증 공장을 하나 차린 것과 똑같은 셈입니다. 우리가 왜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뱃살을 빼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지셨죠? 그럼 당장 오늘부터 저녁 굶어야겠네 하고 성급하게 결심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우리 5070 세대에게는 가장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 굶으면 살이 쑥쑥 빠졌을지 몰라도 우리 나이에 무작정 굶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빼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겪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식사량까지 줄여서 단백질 공급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근육을 분해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뱃살은 그대로인데 팔다리는 더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자 혈당을 저장하는 포도당 창고 역할을 한다고요. 근육이 빠지면 혈액순환 능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근육이 빠지면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순발력이 떨어져서 낙상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 넘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시죠? 결국 굶는 다이어트는 잠시 체중계 숫자를 줄여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늙고 병들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언제 움직이느냐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육은 최대한 지키면서 저 지긋지긋한 내장 지방만 쏙 빼내는 똑똑한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근육을 지키면서 뱃살을 빼는 식사 전략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만드는 벽돌과도 같은 재료예요. 벽돌 공급을 줄이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자기 체중 1kg당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제 몸무게가 60kg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두부 한 모에는 약 24g, 고등어 한 토막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복잡하게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매 끼니 내 손바닥 크기만 한 단백질 반찬을 챙겨 먹는다고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저는 아침에 밥 대신 계란 2개를 꼭 챙겨 먹어요. 퍽퍽한 삶은 계란이 싫으시면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채소를 넣은 오믈렛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 한 잔을 더하면 완벽하죠. 점심에는 흰쌀밥 양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두부나 콩이 들어간 반찬을 꼭 챙겨 먹습니다. 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두부 건더기를 듬뿍 드시는 거예요. 밥에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섞어 먹는 것도 단백질을 보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기름기가 적은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혹은 기름 뺀 참치 같은 단백질을 채소와 함께 넉넉하게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되도록 피하거나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줄여주고요. 이렇게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 생각도 줄어들고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면서 근육은 지켜내는 똑똑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단백질을 늘렸다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쁜 탄수화물과는 현명하게 이별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별이라고 표현했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니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니까요. 다만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뱃살을 빼기 위해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탄수화물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 떡,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쓰고 남은 당분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직행합니다. 내장 지방 공장에 원료를 계속 공급해주는 셈이죠. 대신 우리는 착한 탄수화물과 친해져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고구마, 단호박, 콩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완만하게 올리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초고속 연료와 같아서 너무 빨리 타버리고 재만 남기지만 착한 탄수화물은 장작처럼 은근하고 오래 타서 우리 몸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준답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침, 점심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잡곡밥을 평소에 23공기 정도만 드시고 빵이 드시고 싶을 땐 흰빵 대신 거친 통밀빵을 한두 쪽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뱃살을 빼기로 결심하셨다면 저녁 식사에서는 되도록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낮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에너지는 이미 충분히 썼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식단 전략은 세웠으니 이 독소 공장을 아예 문 닫게 만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겠죠?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공복 유산소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하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말해요. 왜 하필 공복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속의 포도당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급하게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만 해요. 이때 가장 먼저 꺼내 쓰는 비상연료가 바로 우리 배 속에 축적된 내장 지방과 간에 저장된 지방입니다. 즉,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 효율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인 셈이죠. 마치 우리 집 창고에 묵혀뒀던 묵은 짐부터 꺼내서 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주 효율적인 대청소 방법이죠.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동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필수.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 물 한 잔은 꼭 드셔야 합니다. 30분에서 40분, 살짝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주의. 혈당약을 드시는 분이 공복 운동을 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운동 전에 사탕이나 작은 과일 등을 준비하시거나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단백질을 꼭 보충해 주세요. 운동이 끝나면 우리 근육은 영양분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삶은 계란이나 두유, 단백질 쉐이크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근육 손실은 막고 근육 합성은 도와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5070 맞춤 뱃살 관리 전략 어떠셨나요? 더 이상 나이살이라는 말 뒤에 숨어 내 몸속의 위험한 독소 공장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생기셨나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4가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독소 공장입니다. 둘째, 우리 나이에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지방이 아닌 근육만 빼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근육이 바로 우리 건강의 기둥입니다. 셋째, 식사할 때는 단백질의 양은 늘리고 빵이나 흰쌀밥 같은 나쁜 탄수화물의 양은 줄여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탄수화물과 잠시 이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내장 지방을 태우는 최고의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30분 빠르게 걷고 운동 후 단백질을 보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기억하세요. 나이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오늘 나의 작은 결심과 실천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뱃살을 빼는 것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속의 염증 스위치를 끄고 혈관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치료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어 내 몸속의 독소 공장을 건강한 에너지 공장으로 바꿔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혈관 건강 대작전 시리즈를 모두 마칩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위한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